혼마는 중년의 경찰관이었다. 최근에 강도 사건을 검거하던 중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왼쪽 무릎을 다쳤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재활 치료 중이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아내의 사촌오빠의 아들인 가지야가 혼마를 찾아왔다. 아내는 병으로 인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던 아내의 조카 가지야를 혼마는 탐탁지 않아 했다. 가제야가 혼마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약혼녀인 세키네 쇼코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가제야는 쇼코와 약혼을 하고 쇼코에게 사파이어 반지를 선물했다. 그 후 은행원이었던 가제야는 쇼코의 새 신용카드를 만들기를 제안했다. 쇼코는 승낙했고 가제야는 쇼코의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신용조회를 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쇼코는 몇 년 전 파산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쇼코에게 가지야는 얘기했고 쇼코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들은 것 마냥 깜짝 놀랬다 하지만 그 다음날 쇼코는 가제야에게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쇼코가 혼자 살고 있었던 원룸은 그대로였다. 단지 몇 가지 옷가지와 가방만 챙겨서 쇼코는 사라졌다. 가지야가 선물해준 약혼 반지는 가져간 듯 보였다. 집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주방의 환풍기는 휘발유를 묻혀서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다. 주방 세제보다 휘발유가 기름, 찌든 때가 더 잘 빠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혼마는 쇼코가 일했던 전 직장으로 찾아갔다. 쇼코가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사장 및 직원은 쇼코를 좋은 직원으로 기억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다. 혼마는 쇼코가 파산 신청을 했을 당시에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7년 전에 파산 신청을 도와주었던 미조구치라는 변호사는 쇼코를 기억하고 있었다. 쇼코는 그 당시 카드 빚에 시달려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 빚이 1,000만 엔을 넘어갔으며 이자에 이자가 붙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다. 그래서 쇼코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쇼코가 미조구치 변호사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다행히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쇼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었다. 쇼코의 어머니에게는 200만 엔의 보험이 들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쇼코는 또다시 미조구치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게 2년 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혼마가 쇼코라고 하는 사진을 미조구치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뜻밖의 얘기를 한다. 이 여자는 쇼코가 아니라고. 쇼코는 덧니가 있었는데 사진 속의 여자는 덧니가 없었다. 둘 다 미인이었지만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즉 쇼코는 진짜 쇼코를 사칭하고 다닌 것이었다. 진짜 쇼코와 가짜 쇼코. 그 둘은 언제부터 바뀌게 된 것일까? 쇼코의 어머니의 사망사고는 가짜 쇼코가 꾸민 짓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혼마는 가짜 쇼코의 전직장들을 하나씩 방문한다. 가짜 쇼코의 본명은 신조 교코였다. 신조 교코는 어릴 때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거품 경기 침체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되면서 빚 독촉에 시달렸다. 빚쟁이에게 쫓겨 교코의 가족은 야반도주를 했으나 옮겨진 주소를 어떻게 알고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는 도망가서 일용직 생활을 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잃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신조 교코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으나 시댁에서는 교코를 싫어했다. 남편의 강력한 요구로 둘은 결혼했으나 교코의 아버지가 진 빚을 남편이 대신 갚아줄 수는 없었다. 교코는 아버지가 진 빚을 딸로서 갚을 의무는 없었으나 빚쟁이들은 교코를 찾아와서 괴롭혔다. 파산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교코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교코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거부함으로써 빚을 지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고 교코는 무연고자 사망 기록을 찾아보며 아버지가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기를 빌었다. 교코의 남편은 그런 교코를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의 일이었다. 교코는 이혼을 당했고 얼마 후 빚쟁이들에게 납치되었다. 몇 달간 감금을 당하고 매춘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교코는 그 후로
자신의 신분을 바꿀 결심을 한다. 온라인 판매업체에 취직해서 여성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조사했다. 그 회사 고객의 명단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독신 여성들을 물색했다. 그들 중에 가족이 없거나 많지 않은 여자들이 유리했다. 교코는 그 중에 세키네 쇼코라는 여성을 찾았다. 하지만 쇼코는 교코가 물색한 두 번째 여성이었다. 첫 번째 여성은 고즈에라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고즈에에게는 언니가 있었고 언니가 살아있으면 교코가 고즈에로 신분 세탁을 하기에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교코는 고즈에의 언니를 죽이기로 한다. 교코는 고즈에의 언니의 집에 불을 질렀고 그러던 중 자신도 팔에 화상을 입었다. 고즈에의 언니는 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교코가 고즈에로 신분 세탁을 하기에는 고제의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로 지목했던 세키네 쇼코의 어머니가 계단에서 실족사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교코는 세키네 쇼코를 범행 대상으로 바꾼다.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코는 쇼코에게 접근했고 그녀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었다. 하지만 쇼코가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은 듣지 못했다. 교코는 어느 날 쇼코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어느 공원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와 다리의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혼마는 교코가 쇼코로 위장한 것이 들켰으므로 다시 신분 세탁을 시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고즈에에게 다시 접근할 것이라 예상했고 고즈에를 찾았다. 혼마의 예상대로 최근에 고즈에에게 죽은 언니의 친구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혼마는 동료 형사인 이카리와 함께 고즈에와 교코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잠복했다. 그 자리에는 다모스 또한 있었다. 다모스는 세키네 쇼코의 소꿉친구였고 쇼코가 실종된 후 혼마와 함께 그녀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잠시 후 신조 교코가 카페에 나타났다. 고제에게는 혼마가 이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고 고제에는 교코를 의연하게 대했다. 의례적인 인사와 웃음이 오고 갔고 다모스는 교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